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도 곳에 따라 봄비가 내리고 있죠.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다는 예보입니다. 이번 비로 때이른 고온 현상도 물러났고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에 쌓여왔던 농민들의 근심도 씻겨가고 있습니다. 말라가던 잎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또 곧 시작되는 모내기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정말 잘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오히려 선선한 날씨에 강한 바람도 불 거라고 하니까요.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 없게 미리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가뭄의 봄비는 정말 반가운 손님인데요. 요즘 분주한 농촌에 반갑지 않은 손님도 늘어난다는 소식이죠. 빈집을 노리는 농촌의 불청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우리 동네 박벼농사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요일이죠.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송기원입니다. 미스킴 하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직장 내에서도 주로 이름을 불러 이런 호칭은 예전만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집 화분 속의 미스킴, 앞마당의 미스킴을 떠올리실 것 같네요.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 꽃의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미스킴이기 때문이죠.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수수꽃다리가 미국으로 반출돼 품종이 개량된 건데요. 1947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인 식물학자가 북한산에서 야생의 수수꽃다리 종자를 채취해 미국으로 가져가 원예종으로 개량했습니다. 한국 근무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타자수 여직원의 성이 김씨, 바로 미스킴이었고 이 품종의 이름이 됐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지금도 꽃시장에 가면 미스킴이 엄청 인기라고 하네요.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이문세 씨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 흐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꽃으로 노래가 시작하죠. 가사는 슬픈 이별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 오늘은 보라색 이 꽃의 꽃말 사랑의 싹이 트다를 떠올리고 싶네요. 오늘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서서 보랏빛 향기와 함께 상큼한 사랑을 싹 틔워보시죠. 이 꽃은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리을, 이응, 리을.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산지쌀값 좀 살펴보죠. 농가와 농협이 저장 중인 벼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말씀대로 산지 쌀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kg들이 한 포대당 평균 48,464원이었습니다. 10일 전에 비해서 764원 1.5% 하락하면서 49,000원대가 붕괴됐습니다. 올해 3월 15일에 5만 원 선이 깨졌고 4월 5일엔 49,000원 선도 내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농업전망에서 6월에서 8월 사이 단경기 산지 쌀값을 48,000원 내외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경기를 두 달이나 앞두고 38,000원대 하락이 이제 벌써 발생했습니다. 산지 벼값 하락세는 더 심합니다. 산지 벼값은 올 11일 기준 40kg들이 한 포대당 54,000원에서 55,000원 선입니다.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별 74,000원보다 2만원, 그리고 산지농협 평균 매입가보다도 12,000원에서 13,000원 낮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까 관심 쏟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래서 큰 고비를 넘겼다, 아니다,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농가들이 육묘장, 비닐하우스 등에 보관했던 2021년산 벼를 시장에 앞다퉈 출하하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일단 농가들의 조센벼 모판 만들기가 끝났으니 하락세도 일단 진정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8일 농협중앙회가 산지농협에 무이자로 빌려줬던 벼 매입자금 2조 2천억 원 가운데 상환 시기가 돌아온 1조 2천억 원의 상환기한을 사실상 3개월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확정한 점도 이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반전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실제로 더 우세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산지농협 쌀 재고량 또한 평년보다 19만 톤, 전년보다는 28만 톤에서 30만 톤 더 많습니다. 쌀 소비 역시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좀 살아나야 뒷받침이 될 텐데 그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시급한 대책, 이제 산지에선 정부가 이달 안에 계획했던 시장 격리 물량 27만 톤 가운데 나머지 12만 5천 톤을 당장 격리하거나 격리하겠다는 발표라도 내줘야 급락세가 진정될 거라고 외칩니다. 올해 산 벼 매입 가격이 지난해보다 40kg 기준 8천 원만 하락해도 농가 소득은 1조 원이 감소해서이기 때문인데요.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의 80%가 벼농사를 전업 혹은 겸업으로 짓고 있다면서 국민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농민도 엄연한 국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내 쌀 최대 주산지인 광주 전남농협 RPC 운영협의회도 12일 정부가 26만 톤에 대한 이 2차 시장 격리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제 26만 톤 얘기했는데 이거는 1차 시장 격리 잔여분 12만 5천 톤하고 쌀값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물량 13만 5천 톤을 더한 물량입니다. 네. 이 쌀값 문제 장기적으로 볼 땐 그 벼 생산량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3월 2022년도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 2천 톤, 5% 적은 70만 헥타로 줄인다는 목표인데요. 그래서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 조정제를 연계해서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요. 또 농가와 농협경영체의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들은 이 협약한 면적에 비례해서 1헥타르당 공공비축용 벼를 40kg 기준 150포대 추가 배정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법인과 지역농협이 10헥타 이상 감축을 하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등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4월 초면 일부는 모내기에 들어갔을 것도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일가량이 지난 4월 5일 기준에 이 협약 면적을 보면 1,500헥타르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목표 대비 4.6%, 5% 못 미칩니다. 실제
실제로 4월이면 농민들이 벽실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종자 구입비로 인한 손실 등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농콩, 조사료 등 대체 작목 종자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일모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 5월 15일에서 20일 전으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감축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대농들이 솔선해서 재배 면적 자율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네. 쌀 생산 조정에 대한 농가들의 그 참여 의지랄까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애석하게도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근 농콩 재배가 많은 충남 보령, 당진, 전북 김제 등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는데요. 한마디로 보조금을 줘도 줄일까 말까인데 공공비축 및 추가 배정만 믿고 어떻게 그 많은 면적을 줄이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령 지역에서 농콩 2,000평을 경작하는 70대 주민은 농콩을 심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단위당 수확량 단수인데 보통 3.3제곱미터당 1kg 이상이 나와야 보조금 없이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농콩 농사를 열심히 지은 우리 보령 지역도 아직 단수가 800g 정도여서 면적을 늘리려면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충남 당진에서 농콩 농사를 짓는 40대 농민 한 분도 정부 정책이 협조하는 뜻에서 2018년부터 벼를 전량 농콩으로 바꿨고 관련 농기계까지 구입했다. 그래서 이제 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2018년으로 돌아간다면 벼에서 농콩으로 전환하지 않을 거라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정부 차원의 보조금 대책은 있습니까?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비비를 쓰거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어서 보조금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농콩 재배 농가에 향후 식량안보 직불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덕병 경주 안강농협조합장은 재배 면적 감축은 농가 소득과 직결된 부분이라 농가 마음을 움직이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다 하고 강조하면서 시장 격리에 이어서 벼 재배 면적 감축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쌀값 하락폭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우려를 보냈습니다. 네. 자, 꿀벌 폐사에 대해서 정부가 상황을 발표하고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농식품부는 7일 발표를 통해서 꿀벌 중 39만 봉군 78억 마리가 월동 중에 폐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육 중인 양봉용 꿀벌 마리수는 평년 255만 봉군과 견조 6% 감소한 240만 봉군으로 추정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당 1,000만 원 한도의 농축산 경영자금을 연 2.5%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꿀벌 응애류, 꿀벌 낭충봉어 부패병, 꿀벌 노제마병 방제약품을 지원합니다. 양봉업계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벌 구입 자금은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현재 전남 140억 원, 경북 109억 원, 경남 8억 8천만 원 등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북, 제주는 입식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꿀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농진청, 지자체, 농협 주도로 수정벌 공급 농가 정보를 시설원인 농가에 제공합니다. 지형벌 등 대체곤충 이용 방법도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꿀벌 폐사가 벌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장목의 꽃가루 바지 측면에서도 피해가 제한적일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수박, 딸기, 참외, 멜론 등 시설 원유 분야에서 봉급 가격이 3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치솟아 농가들이 애로를 겪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부는 지금 벚꽃, 목련이 지고 다른 꽃들이 피고 있는데 변호사님 계신 전주 쪽은 지금 풍경이 어떻습니까? 벚꽃은 이미 진작 쳤고요. 네. 저희는 이제 민들레가 예쁘게 피고 있을 정도로 예. 노란 꽃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비가 어제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지금 농촌이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파종을 하는데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집에서 뭐 심을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비가 적셔져서 잘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제 본격적인 할 일들이 막 계속 이제 다가오는 건데 마음이 좀 급하시겠어요. 비가 안 올 때 굉장히 급했거든요. 네. 비가 안 오면 물을 이게 잠깐 뿌려져가지고 농사가 되지가 않거든요. 땅이 충분하게 적셔져야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비물 공급 때문에 물을 매일매일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와줘가지고 진짜 짐을 덜었습니다. 네, 물 주는 작업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마음을 놓으셨네요. 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겠네요. 밭에 나가야 하고 논에 나가야 하고요. 이제 정상 출근을 하는 거죠. 네.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요.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와서 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산책하면서 잘 크나 좀 보고요.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진작 파종을 해가지고 모종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지금. 네. 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빠른 시간 내에도 이제 수확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철봉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계셔요. 저기 안에 계셔요. 아무도 없는가? 일찍들 일을 나가버렸네. 딱 고맙구만. 이러면 내가 도선생 하기가 편하지. 일단 좌우를 살피고 문을 살짝 열어불고. 자, 어디 안방에 뭐가 있나? 이게 뭐여? 금거북이가 있구만. 어디 보자. 또 작은 방에 뭐가 있나? 자, 이거랑 그래. 이 집에서는 이 정도 챙겼으면 된 거지. 그럼 이제 옆집으로 한번 가봐야지. 계셔요. 저기 안에 계셔요. 누구셔요? 아유, 계셔요. 여기가 김둥지 씨 댁 아닌가요? 야? 누구요? 아닌데요. 아이고, 집을 잘못 찾았네요. 죄송해요. 저기 뒷동네인가 보네요. 이 집 사람들은 안저기를 안 나갔구만. 아따, 빈집인 줄 알았더만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요. 저기 뒷집으로 가봐야 쓰겠네.
아이고, 인자 일찍 해가 뜬 게 아주 일할만 나는구만. 또 슬슬 일하러 나가봐야지. 너가 누구야? 우리 마을 1등 농부 김철봉 아니겠어? 오늘은 해질 때 거 좀 저기 밭에 부추씨 좀 뿌리고 저기 논에 모내기 좀 하고. 그렇지. 일은 많아도 매미 아주 뿌듯하네. 역시 봄이 오니 좋구만. 아따, 저기 김철봉이가 일을 나가는구먼. 그래. 저 짝집으로 가봐야 쓰겠네. 계셔요? 아무도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 맞죠? 아따, 그럼 안방부터 들어가 봐야지. 자, 아이고, 이것이 뭐요? 결혼 반지인갑네. 값 좀 나가겠구만. 자, 아이고, 이것이 뭐요? 목걸이, 시계. 이 집이 아주 쏠쏠하네. 오늘 나가 아주 횡재를 했구만. 오늘은 이 집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겠네. 아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남의 집을 기웃기웃하면서 지금 소중하게 모아놓은 귀금속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집에 누가 있나 없나 보면서 빈집을 터는 절도 범죄가 이제 농촌에서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군요. 네, 원래 농촌은 집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잘하는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인을 가장해가지고 요새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척하고 만약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이제 절도를 하는 그런 범죄가 기승을 부려서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누가 있으면 태연하게 뭘 파는 척을 하는 거군요. 네네네. 참, 코로나가 또 사람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데 네. 절대 이게 당황하지 않고 뭐 서두르지도 않네요. 기웃기웃하면서 뭐 물어도 보고 누구 집 아니냐고 하는데 의심을 일단 해야 하는 건지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새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또 이제 CCTV가 좀 있기는 하는데 이 CCTV가 또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지금. 네. 뭐 설치가 이게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동네 분들도 많이 안 나와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건 사시거나 아니면은 잘못 왔거나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꼭 보시면 의심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기에 다 농번기라서 잡상인이 이렇게 와서 장사가 잘 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오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죠. 네. 내 집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이웃도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뭐 도시야 뭐 여기저기 CCTV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농촌은 진짜 사각이 많아서 놓치는 못 잡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달라진 문화가 뭐냐면 네. 이렇게 상인들이 오시면 방송을 하시거든요. 차에서 자체적으로. 요새 조용히 옵니다.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네. 자, 남의 집을 이렇게 돌면서 뭐 금부치도 훔쳐가고 이런 도둑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다니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좀 이게 아무래도 일찍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오시는 그 밤손님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야간유거 침입절도라고 해가지고 좀 더 강화된 처벌을 받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접한 사례를 보면은 물건 훔치고 도망가다가 주인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주인이 다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또 강도 뭐 상해나 강도치상 뭐 이런 강도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많이 받고요. 또 간혹 가다가 한 분이 아니라 뭐 두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물건 훔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특수절도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뭐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형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마주쳐도 걱정이고 마주치지 않아도 속상한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주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잡으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은 저는 일을 하면서 또 제 주변 분들을 보다 보면은 연세가 좀 많으세요. 사실은 노사 일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하시고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다치거나 그러면은 또 뭐 많이 다치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좀 우려가 되거든요. 피하시고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망가게 그냥 두고 빨리 신고를 해서 이제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집에서 뭘 가져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잡으면 돌려받게 될 텐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네, 이 물건 훔쳐간 거를 우리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확보를 하게 되면은 증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환불을 해주거든요. 돌려줍니다. 절차가 지나면 우리 집에 돌아오는군요. 네, 우리가 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맞춰지게 되면은 가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 그 해당 경찰서나 뭐 검찰청에 가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돌려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부득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으로 이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속상하네요. 그냥 기다리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찾으러 가야 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소유관계가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지만은 수사기관에서는 맞는지 틀린지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몇 집을 턴 거면 어느 게 우리 집 건지 확인 절차는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찾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한번 방문해서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참 속상합니다. 그 집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이따가 마주치는 것도 무섭고 네.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단속 정도로 될까요? 문단속은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바깥 활동을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보이면 차량 번호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자체에서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좀 설치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순찰도 경찰분들께서 좀 자주 나와주시면은 절도가 크게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못 보던 차 있으면 무슨 일일까 하면서 번호 정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잡을 때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네. 자,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진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끝으로 정리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촌에 일단 그런 손님이 원치 않는 손님 방문을 안 해야 되겠고요.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빠른 신고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고, 첫째도 신고, 둘째도 신고 오늘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는 곳곳에 봄비 내립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낮 동안은 예년보다는 서늘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0도, 강릉 8도, 광주 13도 정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서울 16도, 춘천 15도, 대구 15도, 전주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에 내리는 비의 양은 0.1mm 미만으로 적겠지만요. 강원, 충청,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밤까지 비 소식 있는 제주엔 최대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의 많은 지역에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모든 해상에서 대부분 파도가 예보돼 있어서 조업과 항해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오후 2시 이 통일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이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이 중에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큰 이슈가 됐죠. 네, 파격 인사라는 언론의 평가인데요.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가 그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서 법무 행정의 현대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라고 말했고요.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에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면전 선포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검찰의 한동훈 후보자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처분이 이 장관 지명을 위한 포석이었다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한동훈 후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일 전사를 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선인이 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한 만큼 한동훈 후보자도 법무행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인수위도 비판을 했군요. 네, 인수위 측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반발도 거셌는데요. 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라면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검사가 사의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어졌던 줄사표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로 이 딸과 아들이 나란히 이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딸은 이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급인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편입에 성공했고요. 아들은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 된 후인 2018년 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특별전형으로 편입됐습니다. 특히 아들이 응시한 특별전형은 2017년 그 아들이 편입에 한 차례 실패한 이후 새로 생긴 전형이었는데요. 이 면접 점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입시는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에 정호영 후보자 측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라고 해명했고요. 이 경북대도 자녀들의 학부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며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만 5,414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5,000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요일 기준 확진자 수만 보면 7주, 그러니까 약 2달 만에 가장 적은 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가 더 줄어서요. 14만 명대에서 15만 명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4명이고요. 사망자는 184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겼는데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누적 사망자가 5천 명에 달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는데 10,000명에 도달하는 데는 약 3달, 2만 명이 되는 데는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60세 이상은 4차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요? 네, 1962년 이전에 태어난 60세 이상 고령층은 오늘부터 4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더디고 확진자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4월 첫 주 신규 위중증 환자의 86%, 또 사망자의 95%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의료기관에 예비 명단을 신청해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고요. 원하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도 가능합니다. 한편 앞서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후 감염이 2배 그리고 중증은 3.5배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학생들의 우울감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네,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어른들도 힘들었지만 아이들도 무척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2년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도 쉽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 4 중 1명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하거나 불안해졌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우울해졌다라는 응답이 27%, 불안해졌다라는 응답이 26%였습니다. 특히 우울감을 지난 2주간 7일 이상 느꼈다라는 응답은 중학생이 10.6%, 고등학생은 14.7%나 됐고요. 또 같은 빈도로 불안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은 중학생이 6%, 고등학생은 8.5%에 이르렀습니다. 또 학업 스트레스가 코로나 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응답도 43.2%에 달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과 대면 활동 감소로 친구 관계가 나빠졌다라는 응답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러한 심리 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5명 중 1명은 도와준 사람이 없다라는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천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30대 여성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안읍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식당 앞에서 가해자가 이 친인척 사이인 두 쌍의 부부와 시비가 붙었고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라고 합니다. 피해 부부들은 칼에 찔려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30대 여성 2명이 숨졌고요. 이 30, 40대 남성 2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근 노래방에서 가볍게 언쟁이 붙었고 1층에서 크게 다쳤지만 이후 화해하며 헤어졌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차량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이긴 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음주 차량에 중학생이 치는 사고도 있었죠? 네, 학원을 다녀오던 중학생이 한밤중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미 한 차례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라고 하다가 뒤늦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